안녕하세요. ADHD 진단 6년차, 지금은 행복한 갓생 사는 수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ADHD 약물 치료 시작 이후에도 남아있던 충동적인 결정을 줄일 수 있었던 팁과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공유할게요. ADHD 분들 중에 충동적인 행동, 충동적인 결정으로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것저것 일 벌리고 시작한다고 돈만 쓰고 마무리하는 것은 없고 그러면서 점점 더 스트레스 받고 돈이 떨어지면서 불안과 스트레스는 커지고 더욱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길게 말 안 해도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다들 공감하실 테니 바로 7가지 방법 소개로 들어갈게요. 7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는 ADHD 치료를 병행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상은 ADHD 당사자인 제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능동적으로 삶을 개선한 경험에서 터득한 일상관리 팁을 소개하는 것이며 이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만약 충동 조절이 극단적이거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꼭 전문의와 함께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밤에는 몇 배로 충동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라.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요. 밤에는 낮보다 몇 배로 충동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약물 복용하신 분들은 저녁 되면 약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고 나면 정신적으로도 매우 지쳐있는 상태고요. 이럴 때 우리 뇌는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인터넷에 보면 전 여친, 전 남친에게 밤에 자니? 이렇게 연락하는 것들이 자주 보이잖아요. ADHD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밤에는 낮보다 더 충동적이에요. 에디분들은 더욱 그렇겠죠? 밤 10시 이후에 SNS 들어가서 뭐 결제하면 절대 안 돼요. SNS 속 광고와 콘텐츠는 소비 심리학에 기반한 마케팅 기법으로 우리 뇌에 이건 지금 바로 사야 해 하는 충동을 유발시키며 우리의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SNS를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광고와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머리 써서 여러분들을 돈 쓰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저는 밤 시간에는 중요한 결정이나 연락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요. 뭔가 하고 싶은 거나 해야 할 것 같은 일이 생겨도 지금 밤이니까 내가 충동적으로 결정한 걸 수도 있어.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미루는 거죠. 이렇게만 인지해도 충동적 결정이나 행동으로 후회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은 일단 적어라. 아예 핸드폰도 안 하고 SNS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정보 탐색도 필요하고요. 이럴 때 제 팁은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적어두는 겁니다. 충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시 반응, 즉시 행동.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바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 강의 들어야겠다. 이 옷 이쁜데 사야지. 살쪘어. 내일부터 운동 시작해야겠어. 일단 운동복부터 사자. 지금 연락해서 당장 얘기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행동하지 말고 일단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바로 돈을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메모하는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지연시키는 거죠. 그리고 적어둔 것은 차분하게 멘탈이 좀 괜찮을 때 다시 보고 진짜 해야 하는 것이라면 하고 아니라면 지워버리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충동구매나 충동적 행동이 거의 80% 이상 줄었어요. 적어두고 나중에 보면 이걸 왜 하고 싶었지?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려고 했지? 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만약 제가 바로 실행했으면 후회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충동적 행동을 줄이려면 즉시 반응, 즉시 행동하지 말고 즉시 적어라. 그런데 사실 핸드폰 메모장도 이것저것 쓰다 보면 어디에 적어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만든 데일리 페이지 양식에 따라 적는 게 좋거든요. 데일리 페이지 작성은 뒤에서 얘기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세 번째, 계획에 없는 일을 하지 마라. ADHD는 계획 세우고 지키는 게 어려워서 아예 계획을 안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 삶이 무질서하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나의 하루 계획을 체크하고 계획에 없는 일은 안 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충동적인 행동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오늘부터라도 이거 급하게 해야겠다 싶은 게 생기면 잠깐 멈춰서 이게 오늘 계획에 있었나 확인해 보세요. 계획에 없었다면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내일로 미뤄보세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올리브영 가고 다이소 가서 쇼핑하는 것도 계획에 없던 충동적인 일을 하는 거고 이런 작은 충동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거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도 오늘 계획에 없었다면 내일로 미루어 보세요.
계획이 없는 일을 하자. 정말 좋은 인사이트죠? 계획이라는 건 거창하게 한 달, 두 달,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루를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ADHD에게 딱 맞는 시간관리, 계획 작성법을 제가 개발하고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데일리 페이지를 작성하라.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시간에 쫓기면서 충동적으로 살아가던 제 인생을 바꿔준 데일리 페이지 작성법입니다. 이건 제가 ADHD 인지행동치료책에서 애디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가 그동안 왜 계획을 지키지 않고 자꾸 잊어버렸나 분석해보며 만들어낸 하루를 기록하고 계획하는 양식인데요. 이건 제가 시간관리뿐만 아니라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데 큰 효과를 보고 다른 ADHD 분들도 정말 큰 효과를 방법이니 꼭 따라해보세요. 구체적인 작성법은 에디부문 온다 자료실에 PDF로 올려놓았으니 확인해보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작심삼일러 그리고 ADHD 분들의 인생을 바꾼 시간관리법 꼭 에디부문 온다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추가로 실행력 높이는 팁 잠깐 알려드릴게요. 데일리 페이지를 적으면서 전날 밤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정을 상상하며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커피 마시고 가방 챙기고 출근해서 9시에 이거 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나의 하루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빼놓았는지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일 발표 있으니까 노트북 챙기고 옷 단정하게 입어야겠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녁과 아침에 하루를 미리 상상하면 진짜로 신기하게도 하루 동안 내가 적은 대로 행동하도록 달성률이 높아져요. 진짜 효과 있으니까 꼭 해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목표를 관리해. 우리는 자주 목표를 잊어버리고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충동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집니다. 빠르게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에 목표가 너무 많기도 하고요. 충동적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고 목표를 자주 잊기 때문에 주, 월, 분기 단위로 목표 한두 가지를 관리하고 시각화하세요. 집에 칠판에 적어두고 핸드폰에 데일리 페이지에도 간결하게 목표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절대 한 번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결국 실천을 안 하고 이뤄지지 않습니다. 목표 관리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영상 찍어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은 나의 목표를 세웠으면 바꾸지 말고 잊지 말고 또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충동적인 행동 패턴과 트리거를 분석하라. 우리가 밤에는 충동적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있을 때 충동적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혼자 있을 땐지, 친구와 있을 땐지, SNS 볼 땐지, 퇴근길에인지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기계발 영상이 뜨면 이것도 해야겠다 하면서 충동적으로 강의를 사거나 책을 주문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충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밤에는 절대 결제를 하지 않고 데일리 페이지에 일단 작성해두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아니면 친구 중에 나에게 계속 물건이나 강의를 추천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충동을 유발하는 트리거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해결책을 찾아내거나 그 트리거가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고 패턴을 미리 인식해두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불안을 컨트롤하라. 이건 정말 충동을 다루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뭔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일을 벌이고 돈을 쓰게 됩니다. 우리를 돈 쓰게 만드는 마케팅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불안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이런 불안을 유발해서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마케팅에서 핵심적인 기법이에요. 요즘 이거 안 하면 뒤처집니다. 당신만 모르는 사실. 이런 후킹 멘트 많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불안이 심한 분들 중에 사주나 타로 같은데 돈을 계속 쓰면서 미래에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이게 맞는 걸까요? 언제 결혼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아요. 공부를 한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계속 눈 돌린다든지. 이게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불안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눈 돌리다 보니 성과를 못 내고 돈만 씁니다. 한 가지에 집중도 못 하고요. 저도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제가 ADHD라서 이것저것 벌리는 것도 있는데 뭔가 불안한 상황일 때 이것저것 일을 벌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동적 행동, 충동적 결정을 줄이는데 불안을 다루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안을 다루는 법은 짧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배운다고 해도 실제 현실에서 적용하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팁을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불확실한 미래와 완벽하지 않은 현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원하는 것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 것, 현재 상황이 완벽하지 않은 것,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이 네 가지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탄탄하게 채워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며 꾸준히 나아가 보세요. 그렇게 안정이라는 건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불확실함이 해소되며 점점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안정감은 지금 당장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안정적인 삶을 얻으려면 꾸준함과 함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ADHD들은 조금 급하기도 하고 실천도 어렵고 그래서 모든 걸 좀 당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불안해지고 불만족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너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불안을 컨트롤하고 또 어떨 땐 불안을 무시할 수 있는 스킬을 키워보세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편도체 안정화와 같은 내과학적인 접근도 필요하고요. 여기까지 불안한 ADHD였던 제가 충동적 결정을 줄인 7가지 팁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에디붐은 온다 사이트에서 더 많은 팁과 성장하는 에디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얻어가세요.